큰별쌤 최태성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완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외국인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려 15만 불이 매입돼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막 아주 헐값에 팔아요. 아주 헐값에 막 내놓습니다. 최초로 받은 담보물은 뭘까요? 첫 담보가 부실 채권이라는 게 참 다소 당황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쩐썰인의 오건영입니다. 오늘은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 강사님을 모시고 흥미로운 역사에 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 역사 중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금융의 역사나 또 경제 역사를 보면 좀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이제 상하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뭘 발행했냐면 독립공채라는 거를 예. 발행을 해요. 그때 미주 지역의 독립공채 발행액이 얼마였냐면 25만 불. 예. 나중에 나라를 되찾으면 연봉률 6% 해가지고 원금에서 갚겠다. 예. 사시겠습니까? 아,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되게 좀 불안불안해하는 나라의 국채를 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미주 지역에서 25만 불을 발행했는데 무려 15만 불이 매입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와이에 간 사탕수수 노동자들. 이분들 일당이 70센트, 당시 70센트예요. 와. 10달러짜리 채권 하나 사잖아요. 그럼 한 달 월급을 다 쏟아 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건요. 네. 이런 게 참, 이런 DNA가 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DNA가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오 부장님이 쓰신 그 책 예. 위기의 역사, 거기 네. 보면 외환위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역사하는 사람이 경제를 잘 모르는데 외환위기 때 왜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명한 저는 사실 거죠.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무조건 금을 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그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인 게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통화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 통화, 그러니까 달러나 그렇죠. 아니면 금을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매점매석하려는 움직임이 더 세져야 되는데 그렇죠. 십시일반으로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독특한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그때 다 내놨거든요. 네. 저 아주 후회해요 지금. 진짜 다 내놓으셨나요? 없어요 진짜. 금부치가 그때 꽤 많이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역사 속 DNA, 경제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네네. 그런 DNA가 있는 게 아닐까. 네네. 대한민국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극복해낼 수 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빛도 이렇게 알지만 도리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금융에 관한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네. 되게 흥미로운 금융이나 투자 이런 거에 관련된 역사 있다면 어떤 걸 좀 제시해 주실까요? 있죠. 많죠. 네네. 우리 금융사에서의 어떤 분기점은 저는 가보개혁이라고 봐요. 이 가보개혁 때 단행된 게 뭐냐면 조세의 급납화예요. 자, 돈으로 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혹시 제일 많은 곳이 은행? 어디겠습니까? 그걸 은행. 만들어줘야 된다. 가보개혁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 네. 출발하게 된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행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구에서 네. 한 상인이 네. 이 은행에 들르게 됩니다. 왜 들렀냐면 종로에 나갔더니 종이값이 너무 싼 거야. 이거 종로에서 싸게 종이를 가지고 그렇죠. 대구에서 갔다가 팔면 나 돈 좀 벌겠는데? 가만 있어봐. 이게 은행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가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자신이 가져온 그- 이걸 맡기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서 은행에서 최초로 받은 담보물은 뭘까요? 소금? 소금. 힌트 좀 드릴까요? 네. 대구에서 올라온 상인입니다. 말. 네. 비슷했습니다. 바로 당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원들의 그 일이 뭐였냐면 그날 출근하면 당나귀 잘 있는지 네. 계속해서 그 당나귀만 돌보다가 결국 안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당나귀는 업무용 당나귀로 무용 당나귀가 됐고. 전환되어 가지고 쓰였다. 네. 첫 담보가 부실 채권이라는 게 참 다소 당황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대구 상인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아주 봉의김선달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투자의 어떤 그 냄새 네. 이런 것들을 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은 AI 혁신이 정말 대세이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 속에서도 이런 혁신이 등장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 역사 속 혁신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전 뭐니 해도 훈민정음.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많이 써봤습니다. 요즘 MZ들은 달라.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궁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궁녀가 이 궁궐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한 청년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글을 쓰고 어떻게 나는 너를 사랑해 만나고 싶어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훈민정음을 알고 있는 한 궁녀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훈민정음에 담아서 전해달라고 해요. 훈민정음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얼마든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네. 저는 이게 세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실제로 언로가 그 생기니까요. 훈민정음이 딱 나오자마자 궁궐에 벽보가 붙어요. 하정승아 정신 차려라, 이걸 한글로 써놔요. 벽보가 붙은 거죠. 근데 네. 옛날에 그걸 비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쉬운 훈민정음이 나오면서 마음껏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어쨌건 민주주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네. 혁신 중의 혁신이 바로 이 훈민정음의 창제였다. 최근에 보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 역사를 갖다가 하나의 좀 마케팅 이런 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기관, 은행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들이 이런 역사 콘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걸 좀 조언을 주실 게 있으신지요? 금융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굉장한 변화의 시기, 네네. 가장 격변의 시기, 뭐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농지개혁, 국가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일정 이상의 토지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받고 반납은 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광복되고 나서 정부 수립되고 나서 정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뭘 줬냐면 뭘 줬겠어요. 증서를 주지 그렇겠죠,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네네. 지가증권. 네, 지가증권.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막 이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주 헐값에 팔아요. 아주 헐값에 막 내놓습니다. 야, 그런데 이때 이걸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들 있죠. 네. 이 공장을 그 증권으로 사는 거예요. 기름의 종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공장을 딱 매입하면서 오비 맥주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재벌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격변기, 대변화, 대위기 속에서 기회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장을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시대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튜브 출연하셨잖아요. 저희 신한은행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까라는 팁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부자들을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저도 반신반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투자 쪽하고 역사하고 과연 만날 곳이 있을까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지고 있고 그 도리를 행한 것들, 수많은 오늘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 인물들이 만들어 온 것들도 있지만 그 인물들이 사실은 베풀어 온 것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부자, 바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런 역사를 공부하는 그 항해를 위해서는 큰 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